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1월 1일 2014년이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이 대체 휴일제가 적용이 되면서 2002년 이후로 최다인 67일이라는 휴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굉장히 좋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떠나기 위해서는 이 돈도 있어야 되고요. 이 편안한 마음가짐도 있어야겠죠. 그 두 마리 토끼 저희가 모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함께 하시죠. 자, 새해 첫날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여러분이 직접 전화하시는 곳이죠. 여러분 전화번호 고지하겠습니다. 02-2077-6370, 이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께서 오늘 첫째 날부터 함께 해주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소장님께서도 나오자마자 이런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해주시는 부동산 투자자 여러분들께 네.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 부동산 가이드 프로그램 벌써 제가 출연한 지가 벌써 2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 어떻게 보면 복덕방이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가이드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복과 덕을 좀 많이 나눠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어요, 오늘. 근데 저는 이 배송, 연말에 이런 주문 폭주가 많아서 배송이 늦어지는 관계로 뭐가요? 나이 한 살이요. 아, 네. 그래서 반품하려고요. 네, 저도 같이 반품하고 싶네요. 아, 그러세요? 네. 같이 그럼 반품을 쭉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서른이 정말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막 괜히 심란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투자까지 안 되면 투자자 여러분들은 나이에다가 부동산 손실에다가 더 심란하실 것 같은데요. 단 하나의 손실이라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실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고민 들고 전화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명일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네, 명일동 3익 그린 2차, 3익 그린 2차 30평형을 갖고 있는데 네네. 2009년도에 매수를 했어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아이들도 이제 시집가고 네. 네, 부부만 살다 보니까 좀 큰 생각이 좀 크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좀 매도 시기를 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강동구 명일동에 3익 그린 2차 아파트 가지고 계신데 보유하신 지는 4년 정도 되셨고요. 네. 네, 이제 매도할지 말지 고민 중이신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올 한 해 전략 저희가 세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명일역에 있는 이제 3호 그린 2차 아파트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거주를 하시고 계신데 네, 자제분들이 다 이제는 추가해서. 출가했어요. 목소리는 그렇게 안 들리시는데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네.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또 집도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네. 매도 방향은 좀 더 늦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당장이 정도? 아니라, 네. 예. 뭐 이제 나중에 이걸 팔고 나면 또 이제 약간 더 줄여나가겠다라는 그런 말이 좀 네. 제 귀에 들어오는데요. 네. 지금 현재가 아니라 한 2년 후에 다시 한번 보시는 걸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도를 보고 한번 판단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도요. 네. 지금 갖고 계신 3회 그린 2차 아파트 위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요 위치에서 반경 500m 정도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안에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단지 안에도 고명초등학교, 배재고등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부터 해갖고 학교들도 많고요. 여기 또 체육센터도 있고 또 이마트도 있고 이마트 인근에는 또 학원가가 또 많이 있죠. 네. 도서관도 있고 어떻습니까? 여기가 살기 좋지 않습니까? 아니, 여건은 좋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근에 네. 이 한강변에 가까운 암사동에 보면 선사 현대 아이파크도 있고 강나루 아파트도 있는데 한강 조망권이 있는 이 아파트보다 3회 그린 2차가 한강 조망권은 없어도 더 가격이 비싸요, 지금 현재.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여기는 한 12년, 2, 3년밖에 안 됐고 여기 네. 3회 그린 아파트는 벌써 나이가 30살이에요.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가격이 좋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좀 좋은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네. 주변의 거주 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나가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수요조차도 네. 이런 또 이 학부모들, 이 자녀가 교육 환경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여기를 갈 수밖에 없게끔 이 지역에서 딱 이 환경을 만들어 놨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미 교육에 대한 환경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지셨고 네. 팔아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느냐. 문제는 이 인근에 이 또 미사 강변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5호선이 올해 이제 2014년이니까요. 올해 착공이 들어가서 하남까지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이게 지하철이 뒤로 연장이 되는 거는 이쪽 지역에서는 사실은 큰 플러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큰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급되는 이제 굉장히 많은 세대수들이 보급이 될 예정이고 이런 공급이 많아지면은 여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요. 네. 제가 볼 때는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보다는 내년이 또 이제 내년엔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네. 한 내년 이후에 다시 네.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시세가 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2년 후쯤으로 매도 시기 잡아주셨으니까요. 그때쯤 네.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안고 전화하셨어요? 제가 투자 목적으로 네. 아파트 두 채를 사놨는데요. 네. 그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네네. 그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네, 그럼 각각의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하나는 그 네. 분당 정자동의 네. 상록 라이프 47평이고요. 상록 라이프요. 예, 예. 네, 대형 면적이고요. 47, 예, 네. 예. 그리고 하나는 그 신길동 네. 남서울 아파트 17평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영등포 쪽 신길동의 남서울 아파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투자 전략 세우시는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네. 자, 지금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네. 상록 라이프 아파트죠? 예, 예. 예. 지금 그 아파트 지금 이제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투자로 지금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 아파트 중에 먼저 정자역에 있는 상록 라이프 아파트부터 제가 체크를 좀 해봐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지도를 보면은 바로 정자역 역세권입니다. 네.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자역에서 바로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고 바로 이 인근에 있는 그 공무원 3단지, 4단지 같은 경우는 이런 수지증축 리모델링이 통과가 되면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추진위가 이미 결성이 됐어요. 바로 위에는. 자, 그래서 예. 여기는 이제 수지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서 좀 네. 향후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수지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최대 수혜 단지는 분당이다. 그렇게 이제 신문에 나온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예. 그 중에서도 이 정자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분당에서도 약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 지역의 일반 분양가 아파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분당 안에서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네. 좀 큰 평수를 갖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지증축을 하게 된다면은 이 14층 미만이면은 두 개 층을 더 올릴 수가 있고 15층 이상의 경우 여기 같은 경우 한 20몇 층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자, 15층 이상의 경우에는 3개 층을 더 올려서 세대수를 한 15% 정도를 더 상향 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한 아파트 면적도 커지고 세대수도 늘어남으로써 이런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좀 적어진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가 작년에 됐고 올해부터는 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앞으로 시장이 재건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과 이런 리모델링 시장이 양분돼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 중에서도 리모델링 중에 좀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면서 수지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수혜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 성수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네, 지금 예를 들어 아까 47평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세대 분령. 네. 그러니까 세대가 늘어나진 않지만은 그 안에 한 집이지만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조금 적은 면적을 문 하나를 더 만들어 갖고 세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도 만들 수 있는 게 리모델링의 장점이라고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47평이 면적이 늘어납니다. 약 20%가 늘어나면은 뭐 예를 들어 한 50 몇 평 정도가 되겠죠.
그런 예. 상태에서 한 절반, 한 20평 정도를 쪼개서 문을 따로 내서 세대 분리를 예. 해갖고 세를 줄 수 있다. 뭐 그런 것이 하나의 또 이득이 돼요. 구조 변화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게 실행한 단지가 없기 때문에 검증은 아직 못했지만은 기대치는 있다라는 거죠. 아, 자. 전문가님 한 5년 이상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앞으로? 5년 정도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요, 워낙 입지가 탄탄한 이 주거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보신 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신길동이라고 하는데 신풍역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신풍역 쪽으로 지도를 옮겨 봤는데요. 네. 지금 남서울 아파트 하면은 저층 아파트 재건축 단지인데요. 자, 네.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는 있지만 지금은 보유예요, 일단은. 네. 예, 여기가 이제 그 신길 재정비 촉진 지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남서울 아파트 하나만 봤을 때에는 바로 신풍역 옆에 1차 역세권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입지가 아주 좋고요. 저층 네.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기대치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전체 뉴타운에 포함되어 네. 있어요. 재정비 촉진 지구로 포함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가 재건축 이전에 재정비 촉진지구 법을 먼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이 높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그만큼 많이 발생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위치가 좋기 때문에 추후에 기대치는 분명히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이 사업성이 약화가 됐다. 예를 들어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해서 용적률이 낮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시에 계속 청원을 하고 있어요. 높여달라고. 네. 그래서 높여서 사업성을 좋게 만든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구상으로 가고 있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법률적으로 좀 타당성이 있는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통과만 되면은 굉장히 기대치가 여기는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요. 우선은 보유해서 좀 그런 부분도 추이를 좀 더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두 군데 다 너무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해에는 좀 편안하게 그냥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예. 투자 참 잘하셨네요. 네. 두 곳 다 좀 걱정 내려놓으시고 올해는 좀 편안하게 가지고 계시다가요. 다시 한번 또 전화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신길동 쪽 해가지고요. 신길 뉴타운 관련한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와도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신규 뉴타운 전체가 다 잘 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7구역, 11구역만 지금 분양을 이제 분양을 했고 준비를 네.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머지 단계들도 다 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입지가 다 나눠져 있죠. 네. 근데 여기는 신풍역에 바로 붙어 있는 1차 아, 역세권 지역이기 네네. 때문에 사실 이게 뉴타운 지역이 아니었다면 아마 벌써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뉴타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결국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거는 해결이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기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분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고민 안고 계세요? 예, 제가 우리 집을 전에는 주택이었거든요. 네네. 주택이었는데 지금 고시텔을 신축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공사를. 그래서 한 입주가 1월 말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미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또 매도도 한번 생각해 아, 봤거든요. 그럼요. 일단 네. 고시텔 주소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예, 인천시 남구 네. 영현 1동 네. 174에 11호입니다. 174에 11호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네네. 주변 근처에 뭐 큰 게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가 다 원룸 같은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원룸 지대예요. 용현 1동에 174-11호 현재 예, 고시텔로 신축하고 계신데 예, 1월 예. 말 입주 예정이고요. 예, 예. 네, 미래 가치가 어떨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예, 자,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볼게요. 예, 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목소리가 너무 고우십니다. 예. 자, 경인고속도로 남측에 있는 용현동에 예, 그 인하대학교 후본 쪽에 네, 붙어 있는 네. 맞아요. 네,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데 그걸 이제 네. 고시텔, 고시원 예, 그걸 예, 지금 예. 이제 신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예. 뭐 좋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그 차익을 기대하면서 보유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이제 시기가 뭐 차익 기대가 많이 이렇게 거래량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이런 바로 수익을 내는 수익형으로 바로 이렇게 이용 가치로 변화를 시켜서 그래요? 일단은 매매되기 전까지 월세 수익이 나오게끔 만드는 이런 형태가 저는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미 부동산에 대한 좀 해박한 지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일단 대학교 바로 후문에 거리 쪽에 이렇게 그 가까운 곳에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시텔로 해갖고 만들어서 수익률을 좀 나오게끔 만든다면은 매도 또한 이제 추후에 수월하게 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그 매도 되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 또 월세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좀 개발을 잘 하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매도 타임이라는 거는 일단 어머님이 그거 다 짓고 나서 월세 수익이 잘 나오고 있다면은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매달 따박따박 월세가 나온다면 그것만으로도 또 즐거움이 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잘하셨는데 뭐가 궁금할까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매매가 되면은 네. 이게 양도세 같은 거는 전에 주택으로 있다 이렇게 고시텔 주는데 양도세 같은 거는 많이 나오나요? 아, 기존의 주택으로 있다가 네, 고시텔로 네, 네. 만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택에 대한 비율입니다. 근데 고시텔로 만들게 되면은 일단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받는 부분에서는 제외가 되겠죠. 대신에 이제 그 양도세는 내야 되는데 신축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차액에서 그런 경비 비용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차액에 대해서만 이제 세율을 이렇게 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요. 뭐 양도세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신축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예, 다른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없으실까요? 다른 거는 이제 만약에 제가 매매를 하면 여기서도 중개도 네. 매매 중개 같은 것도 가능하신가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저희가 한번 알아는 봐드리는데 쉽진 않죠. 예, 일단 연결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네, 시청자님. 예. 네, 투자 감각이 살아 있으세요. 이 네, 신축을 그래요? 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쪽 잘 선택했다라고 하셨거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월세 받아 가시다가 그때 한번 더 전화 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그리고 있으세요? 또 다른 거요. 또 네네, 다른데 어떤 거요? 충남 연기군에 네네. 연기군에 또 하나 임야가 조금 있어요. 그거는 연기군요? 어떤지 투자 네네. 미래 가치나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라고. 아, 그럼 네, 주소지 좀 알려주실까요? 충남 연기군 네. 금남면 장제리 금남면 장제리. 네. 산 37-1호예요. 37-1호요. 예, 예. 네, 임야라고 하셨는데 면적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우리 가족하고 해서 550평이에요. 아, 네. 아, 굉장히 넓은 면적 가지고 계십니다. 네. 앞으로 투자 가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거기가 알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청 옆이라 아, 어떤지. 네. 공공기관이 또 바로 옆에 예, 예. 자리하고 있군요. 예, 자, 예. 임야에 대해서 투자 예, 어떻게 예.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제가 지금 지도를 봤습니다. 어머님 설명을 해주시는 동안에요. 예, 예,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투자 가치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없어요. 예. 왜요? 일단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도를 보니까요. 네네. 위치가 아주 좋은 듯해요. 행정도시 세종시 인근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요게 지금 취득을 할 때 언제 취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게 세종시 재작년이요. 예, 재작년이요. 네, 예. 이게 지금 면적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몇천 평 돼 네네. 보이는데 예, 그래서 다른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지분 등기로 지금 보유를 하신 거예요. 예, 예, 예. 자, 보통 이렇습니다. 이런 개발되는 지역에 예, 이런 예. 땅을 갖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일반 분들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 예. 이게 사실은 그 이용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네네. 결국은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네네. 개발 지역에 좋은 위치면은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예, 예. 이용 가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토지에 가용 토지가 있고요. 비가용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용 토지가 우리나라 국토의 한 70% 된다고 해요. 임야를 포함해서. 가용 토지, 이용할 수 있는 토지라면은 개발되는 지역에 더없이 좋겠죠. 근데 지금 이 땅은 딱 보니까 임야로 형태로 돼 있고 도로도 현재로서는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네. 개발되는 신도시 옆이지만은 이 용도 지역상 여기가 자연 녹지나 아니면은 보전 관리 지역 같은 걸로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예, 예.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또 어머님이 이 지분 등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지분 등기로 보유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지네요. 예, 저기가 아시는 분이 네. 부동산을 하면서 이걸 권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번 함께 가서 이만한 더 투자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가서 했는데 예. 저도 이제 시간이 가고 이렇게 보니까는 염려가 좀 돼요. 네, 염려가 좀 되시죠? 예, 일단은 그 좀 기대치를 갖고 취득을 하셨겠지만은 네네. 모르시는 분들은 그 지역의 개발만 보지만은 네네. 실질적으로 그 개발되는 지역에서 내 땅의 이용 가치를 보셔야 되는데 예, 이용 가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놓치고 보신 거예요. 지분 등기라는 거는요, 사실은 그 토지주 전체가 100% 동의해야만 어떤 이용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여기가? 못 짓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공시지가가 얼마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얼마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이용 가치가 29만 없기 원에, 때문에. 29만 원에 샀거든요. 29만 원에요. 예, 예. 예. 그 지금도 아마 그 시세 쉬운 가격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제가 아시는 분한테 사기를 당했네, 그럼. 그쵸? 이거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개발이 우리나라에 내년 1년만 지나면 개발이 다 확정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기획부동산 수법인데 그거는 예, 예. 기획부동산이에요. 예, 그런가 봐요. 우리나라 왜 아직도 그렇게 기획부동산들이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법적으로는 데가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저희 전문가들이 봤을 때 기획부동산이 파는 이런 물건들을 보면 이용 가치가 없는 거를 호재만 예, 갖고 얘기를 해서 파는데 예, 예, 그것도 예. 이용할 수 있게끔 등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지분 등기를 해준다라는 거는 예, 예. 도저히 이거는 거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럼 예.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없고요. 예. 일단은 이거는 거의 잘못된 실패한 예. 투자다라고 단정을 하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예를 들어 도로가 없다. 물리적으로 도로를 내면 되겠지만은 예. 또 아니면 용도 지역이 좀 부족하다. 그럼 부족한 대로 이용하면 되겠지만은 지분 등기라는 거는 100% 동의가 되지 않는 한 땅에 대한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습니다. 일단 거의 잊고 그냥 사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도 모르고 계신 것보다는요, 알고 또 움직이시는 게 나으시니까요. 예, 예. 네,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저희 쪽에 꼭 한번 전화해 주시고 그래서요. 투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 이거 잘 대처 방법은 주셨습니다. 없을까요? 네, 지금 당장으로서는 없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더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방송 후에 네네.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꼼꼼하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무료 세미나 소식 있습니다. 황대현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정보일지 만나보도록 하죠. 소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유망 투자 지역을 분석합니다. 2014년 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이뤄집니다. 02797-18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2014년에도 어김없이 이렇게 세미나 자리 마련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시청자분들 만나뵀습니까? 자, 이제 신년을 만났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365일밖에 안 남았지만은 그 기간에 알차게 또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또 필요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편안한 자리에서 좀 한번 좋은 그 시간이 되게끔 한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알찬 이 전화 상담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수고해주신 이 황대현 소장님 이제 그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1일 새해 첫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께 정보 나눠드리겠습니다. 02-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 정보 드리는 것에 대한 문의사항 더욱더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알천 도시개발연구소 오동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시고 오늘도 한번 활기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연아 소장님,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굉장히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오래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올해도 또 잘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새해 처음을 알리는 정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서초구 반포 1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오늘은 아파트를 준비했습니다. 복층구조의 아파트 매매가 4억 5천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복층구조 아파트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동준 소장님께서는 이제 합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습니다. 예. 2014년 잘 꾸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정보 가져오셨나요? 예,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다들 좋은 일들만 생기실 수 있기를 바라시겠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성동구 성수동 그 전략정비 1지구 내에 포함되어져 있는 원룸 다세대 주택 매물과요. 동대문 그 의류상가 매물 두 가지를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 곳의 정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조금 꿈꿔왔던 복층구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어떤 정보들일지 일단 오동준 소장님의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서울숲역 도보 10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06년 9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3층이네요. 매매 금액 볼게요. 2억 2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7천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성수동.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네예요. 맛집도 많고요. 서울숲도 있고요. 이쪽 지역 저희가 어떤 포인트 가지고 접근할까요? 이번 그 소개시켜드린 매물은 네. 성수동에 있는 이제 한강 르네상스 전략정비 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정비 구역 내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할 수 있는 성수 전략정비 1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매물이고요. 이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 전략정비 구역 내에는 지분 쪼개기가 예전부터 그다지 없었기 때문에 소형 매물을 굉장히 찾기가 힘들고요. 그로 인해서 소액 투자 물건을 굉장히 찾기가 힘든데 본 매물은 굉장히 좀 희귀한 소액 투자 물건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본 매물지 성수동 한강변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만 바로 건너시면은 바로 압구정동이 보입니다. 압구정동이 보이면서 또한 이 재개발이 완료됐을 시에는 남향으로 한강이 조망이 가능할 만큼 서울 시내에서 거의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 지역 같은 경우에 재개발이 진행됐을 시에 높은 시세 차익도 충분히 많이 노려볼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네, 2009년에 지정이 됐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지다라는 언급도 해주셨는데요. 이쪽 지역 입지적 특징, 저희 어떤 거 제일 잘 알아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한강변이라는 네. 게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성수 전략정비 구역 네.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오세훈 전 시장이 처음 만들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지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의 결정고시를 유일하게 받은 지역으로서 네. 지금 한강 르네상스 사업지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서울시 결정고시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이 성수 1지구 같은 경우는 특히 약 2,900세대 정도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성수 1지구 내에 있는 조합원의 수가 지금 봐서는 많이 잡아도 1,400명에서 1,500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를 모두 제외를 하더라도 약 1,000세대 이상의 많은 일반 분양분이 나올 수 있는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입니다. 또한 이제 이 지역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가 바로 한강 너머의 압구정 지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성수동 그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됐을 시에 강남권 아파트 가격의 한 80%에서 90% 정도의 그 가격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입지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또 그
남향으로서 이제 한강변을 또 바로 이제 한강 조망을 시원하게 할 수 있고 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 35만 평 규모의 서울숲을 도보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고급 주거지로서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좀 성수동 지역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압구정, 이 강남권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성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쪽 지역 그런 개발 소식들 앞으로 좀 잘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예, 지금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기타 이제 다른 지역 다른 개발 호재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본 성수 전략정비구역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는 지금 두산에서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주택조합 사업지가 내년 분양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죠 이제 어느새 지금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분양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분양가 자체를 지금 뭐 얘기 나오기로는 한 3,500만 원 정도, 3,000만 원을 훨씬 넘어가는 3,500만 원 정도의 지금 예상을 할 만큼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두산의 분양 성과에 따라서 이 성수동 지역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또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뭐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이미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갤러리아 포레 등과 더불어 가지고 예전에는 중공업 지역이라는 좀 낙후된 이미지를 갖고 있던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고급 주거지 형태로서의 이미지를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성수동 지역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성수 전략정비 구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의 기대감과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06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주택 특징과 함께 가격적인 전략까지 한번 쭉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예전에 이제 지분 쪼개기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2006년도 9월 이후부터는 건축 허가 제한이 지금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6년 9월 이후로는 신축 빌라가 들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본 매물이 지금 2006년도 산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내에서는 가장 어린 아이라고 어쩐지 좀 말씀드릴 수가 그쪽 지역이 있겠고요. 굉장히 좀 낙후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 매물집 바로 앞에 같은 경우는 이 낙후된 기존의 도로 상태와는 다르게 8m의 넓은 도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 자체도 굉장히 좋은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매매가 좀 마지막 정리해 드리자면은 매매 가격 2억 2천만 원이고요. 임대가가 현재 전세 7천만 원이 맞춰져 있는 상태고 대출 5천만 원을 활용했을 시에 실투자금 약 1억 원 정도로 투자하실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2억 2천만 원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성수동 전략정비 1지구 같은 경우는 최고의 지금 예전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시에 이와 비슷한 매물 자체가 4억 원을 훨씬 넘어가는 가격에 매매가 됐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지역이고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진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2억 2천만 원이라면은 이 성수 1지구의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주택이라고 마지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성수동 지역에서 가장 늦게 지어진 건물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성동구 성수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께서 가져오신 정보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하고 올게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네 아파트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도보 4분, 7호선 논현역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준공연도 2002년 1월이었고요. 4층 건물 중 4층 복층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4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은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억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반포동 아파트면 이 자녀분들, 교육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귀가 좀 솔깃하실 것 같아요. 그쪽은 이제
반포 자이 아파트를 말씀하시는데요. 네. 지금 반포 1동하고 반포 자이하고 지금 마주하고 있거든요. 아. 자, 학군을 반포 자이 아파트 내에 있는 원천초등학교라든지 원천 중학교 내로 통학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학군이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은 반포 1동입니다. 반포 1동의 나홀로 아파트인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렇게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가 한 3-4동이 있거든요. 그 네. 중에 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대로 9호선 신노년역 교보타워 바로 평지에 있는 인근에 있습니다. 뭐 집에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바로 교보타워가 마주보는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지 여건이 굉장히 뛰어나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 대비 본 매물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5천만 원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 여건이 뛰어난데요. 대신 이제 이 매물의 단점이 네. 전세 1억 7천은 사실 이 동네 원룸 전세 가격이거든요. 네. 전용 10평짜리 원룸 전세 가격이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인데요. 지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이 남아 있습니다. 1년 만기 후에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실제보다는 더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그래서 급매물로 나온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 만기 후에는 3억에서 3억 5천만 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1억 원대 내로 줄여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솔직하게 단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단점 부분을 모두 상쇄할 만한 장점이 가득하리라고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자, 신노년역 부근입니다. 입지 여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급행이 들어서죠. 그냥 노선도 아니고 급행이 들어섭니다. 저도 성격이 급한데요. 급행을 타야 저도 직성이 풀리는 네. 그런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에서요. 바로 강남역까지 도보 10분 이내에 신분당선도 이용할 수 있고요. 또한 7호선 노년역, 그다음에 3호선 신사역까지 모두 도보로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강남대로 한남대교 진입이 매우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반포 자이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쵸. 지금 현재 시세가 12억에서 13억대. 지금 불경기잖아요. 네. 자,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경기 때 지지선이 강한 그런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번에 재건축이 계속 줄지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5년까지는 계속해서 반포 일대 서초구만 하더라도 17,000세대 이상이 움직일 그 조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재건축에 대한 그 이주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 평형대로 단순 비교는 좀 그렇지만요. 반포 자이 아파트는 13억 원대인데 이 본 매물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네. 자, 전세 가격도 아니고 이제 임대 보증금, 그 월세 보증금 가격으로 본 매물을 매입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남의 서초구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역세권이면서도 평지고요.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압력도 생각하셔서 나중에 개발 가치가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앞으로 신분당선 착공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신분당선 착공뿐만 아니라 9호선 연장선이 몇 개월 후면은 개통 예정에 있겠습니다. 종합운동장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단기 시세 차익도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느새 신분당선 이야기까지 개발 이야기까지 쭉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저희가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네. 사실 복층구조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어릴 때부터 약간 복층구조에 살아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저는 다리가 어떻습니까? 아팠어. 저는 다리가 아파서 맞아요. 물론 앞에 그 또 올라가고 단점은 또 있죠. 올라가는 네. 거는 저는 좀 넓게 이렇게 딱 쓰는 게 좋지. 그러니까 신세대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아니, 소개해 들었나 봐요. 주시면서 다리가 아파서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어떤 정보일지 내용 좀. 2002년 네. 1월에 준공된 복층 네. 구조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복층 구조가 굉장히 선풍적 인기를 끌었을 때라서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층 구조 아파트가 먼저 분양될 만큼 복층 네. 구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던 때입니다. 자, 4층, 5층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4층에는 전용이 16평이고요. 방이 2개,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부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위층에는 전용 10평에 방 2개, 화장실 하나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 2개, 그다음에 방 4개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서 대가족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다. 특히 대학생이나 아니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분들이 생활하기에 분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지가 매우 좋은 이 반포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을지 조금 전에 뭐 급매물로 나왔다 하셨잖아요. 네네. 어떨까요? 지금 현재 이제 5억 정도, 5억 선 초반대에도 지금 네. 거래가 됐던 매물인데요.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1억 7천만 원이고요. 이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DTI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대출이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실투자 네. 금액이 현재는 2억 3천만 원인데요. 1년 후에 저는 이제 이 매물 같은 경우는요. 임대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단기 차입 누리시고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니까 실거주를 하면서 1년 후에 실입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전세 보증금 3억에서 3억 5천, 자, 월세로 전환하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약 140만 원, 수익률 약 5% 정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 쪽으로도 가능한 매물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 직장에 있으신 자녀를 둔 분들도 네. 거주하기 편리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 투자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어떤 분들이 이 매물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이 바닥이에요. 네. 지금이 바닥인데요. 지금 매입을 하셔서요. 언제나 작년에도 그랬어요. 12월 달이 제일 가격이 밑에 낮을 있었거든요. 때요? 네. 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반포 일동은 거래 자체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입을 하셔서 싸게 매입하셔서 아무래도 저렴하게 구입하신 다음에 1년 후에 전세 걱정하지 마시고 입주하실 분들 미리 빠르게 서두르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거주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점 계속 강조를 해주셨고요. 시세 차익에 대한 언급도 주셨습니다. 서초구 반포동네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할게요. 네, 두 곳의 정보를 확인하고 있고 또 다른 정보 역시 소개해 드릴 겁니다. 02-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오동준 소장께서 정보 하나 더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중구 신당동 동대문 의류상가 매장입니다. 2호선, 4호선, 5호선이 지나가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1999년이었고요. 9층 건물 중 5층에 위치했네요. 매매 금액 넘겨볼게요. 1억 1,3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5,7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1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 동대문 의류상가입니다. 의류상가요? 어떤 매력들 갖추고 있을지 그 포인트부터 듣고 갈게요. 예,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본 매물 자체가 네. 좀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동대문 지역에 소매상가보다 훨씬 유리하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도매상가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네. 도매상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지금 매출이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임대가 자체, 임대료 자체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상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상가가 가지고 있는 입지 부분인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와 바로 앞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본 같은 층 내에서는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매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으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격이 지금 1억 1,300만 원이라는 1억대 초반대의 가격으로서 그 1,500에 65만 원이라는 높은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약 13%대의 높은 임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임대 수익률 자체가 높을 수 있는 이유는 매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 가격이라는 포인트가 가장 큰 추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의류상가. 사실 상가면은요, 일단 교통이 편해야 됩니다. 역에서 어느 정도로 가까운지 입지나 교통 부분 얘기해 주시죠. 예,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 2호선, 3호선,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과 한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가 있고요. 네. 또한 뭐 지하철 2호선 신당역과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동대문 지역 같은 워낙 이제 사통팔달 교통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기타 교통 뭐라 그러죠?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네. 이용하기는 굉장히 편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 도매시장 한가운데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 자리를 완전히 잡아놓은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매상가. 사실 도매상가와 소매상가 뭐 입지적 차이점이 분명 있을 거고요. 메리트도 분명 다를 텐데요. 이 도매상가에 투자할 때 메리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소매상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홍보도 많이 하고요. 분양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뭐 이런저런 이제 사건들도 좀 나고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분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급 자체도 좀 많이 과잉 공급이 되어 있고 요즘 이렇게 쇼핑하시는 분들의 트렌드가 뭐 직접 이 상가에 나가서 쇼핑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은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부분이 너무 활성화가 돼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소매상가의 매출은 좀 줄어들고요. 지금 뭐 보면은 소매상가 가서 그 물품을 보시고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매상가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는 도매상가에서 물품을 떼어가지고 그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동대문 도매상가 자체는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라고 언급을 주셨는데 상가 매물은 위치가 어디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에스컬레이터 앞이라고 얘기하셨죠? 예. 요 본 매물 같은 건 에스컬레이터에서 딱 올라가시면은요. 한 4m, 5m 바로 첫 번째 있는 그 상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유동인구도 가장 많은 지역이고요. 도매상가란 한참 시간에 가보시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그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그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대문 의료상가 주변 개발 소식들도 분명히 많은 지역입니다. 동대문 쪽 개발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당장은 본 매물자가 바로 붙어져 있는 올해 지금 이제 또 올해가 됐죠. 올해 개관이 예정이 되어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개관을 좀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도 상담을 좀 진행하다 보면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말씀드리면은 이 안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안에서 이 판매를 하는 판매 시설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쇼핑몰이 아니고 판매 시설이 아니고 일반 전시 시설이기 때문에 네. 큰 호재점이 될 수 있는 지역 큰 개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가격 어느 정도 될까요? 예, 본 매물은 상가 투자로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네. 1억 1,300만 원의 그 매매 가격에 그 현재 임대가 1,500에 월 65만 원의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품입니다. 뭐 그 융자를 이용 안 하실 때에는 한 9천만 원대 투자로서 65만 원의 월세 수익을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 매물이고요. 대출 약 5,700만 원 정도를 이용하셨을 시에는 실투자금 약 4,100만 원 정도의 실투자금을 투입하셔가지고 연 약 550만 원대의 수익금과 함께 약 연 13%대의 높은 임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 매물이라고 마지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의료상가 중에서도 에스컬레이터에서 3, 4m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다라는 언급과 함께 연간 임대 수익은 한 13%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동대문 의료상가 매장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할게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세 곳의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02-2077-6392번 연락 주시고요. 오늘 새해 첫날 이 시간 꾸려주신 두 분은요. 김연아 소장, 오동준 소장이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내일 이 시간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